별님 여러분, 안녕하세요. 길이의 별 현애입니다. 오늘부터는 본격적으로 수업을 들어가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음양오행에 대해서 상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음양에 대해서 얘기할 때 음양은 서로 떨어질 수 없고 서로 같이 있는데 같이 있으면서 섞일 수는 없다고 했어요. 그래서 이 에너지가 음의 에너지가 커지면 양의 에너지는 여기서 이렇게 작아지고, 양의 에너지가 커질 때는 음의 에너지가 작아지는. 그래서 우리가 볼 때는 음이구나 하지만 그 안에는 양이 숨어 있다는 것. 또 우리가 볼 때 두드러지게 보이는 건 양이지만 그 안에는 음이 숨어 있다는 것. 이 음양은 항상 같이 따라다녀요. 항상 같이 따라다니고 섞일 수는 없다고 했어요. 그럼 우리는 이 음양을 이해하기 쉽게 하기 위해서 음은 수, 양은 화로 정했어요. 이것은 수, 물, 양, 불, 화, 불 이런 게 아니고 에너지예요. 에너지의 기운을 우리가 이해하기 쉽게 수화로 정한 것 뿐이에요. 여기에서 무조건 음은 수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이것은 에너지예요. 그럼 수화의 에너지에 대해서 살펴볼게요. 수는 무거운 에너지예요. 무거운 에너지라 이 아래에 존재해요. 화는 수보다 가벼운 에너지예요. 그래서 화는 위에 존재해요. 이 수화가 서로 섞여야 물질이 만들어져요. 그래야 오행이 생겨나거든요. 그럼 어떻게 섞이느냐? 수는 위로 올라가야 하고 화는 아래로 내려오면서 서로 섞여요. 그럼 얘네들이 수는 그냥 화로 갈 수가 없고 화도 그냥 수로 내려올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어떤 것을 경유하냐? 수가 화로 갈 때는 목이라는 에너지를, 화가 수로 올 때는 금이라는 에너지를 경유해서 와요. 이 수는 목을 통해서 화로 가고 화는 금을 통해서 수로 와요. 그래서 오행이란 뭐가 있냐? 수, 화도 있지만 목, 금도 있고 얘네들을 수화, 목금을 서로 연결해주는 톡. 이래서 이 5가지가 오행이라고 해요. 음양이 만들어지고 그 다음 오행이 만들어진 거거든요. 자, 이 수가 목을 따라서 화로 간다고 했죠. 이 수라는 기운은 어둠, 휴식, 죽음 이런 의미가 있거든요. 그런데 이 수라는 에너지는 아래로 내려가는 에너지고 응축하는 에너지예요. 이 수를 아래로 내려가고 응축하는 이 에너지를 목은 끌어당겨요. 이 수 에너지를. 그래서 목은 직하는 에너지가 있어요. 위로 솟아오르는 에너지 또는 수평으로 확장하는 에너지. 확장은 아니고 이것도 나아가는 거예요. 위로 나아가거나 옆으로 나아가거나 이런 에너지가 목이에요. 그래야 이 수를 끌고 올 수 있거든요. 그럼 이 목을 통해 올라온 이 수는 화에 의해서 확장해요. 확산. 그래서 화는 확산하는 에너지를 가지고 있어요. 우리가 화를 생각할 때 보통 태양, 불, 그리고 꽃도 화의 에너지예요. 나무가 물을 당겨요. 수라는 물을 당기는데 여기에 이제 나무가 자라나겠죠? 그럼 이 꽃 피는 것. 이것도 화의 에너지예요. 그래서 수를 따라서 수가 목을 따라서 화로 올라가는 것. 이 상태에서 이제 수화가 섞이게 되겠죠. 여기에서 수화가 섞이면 금이 만들어지거든요. 그럼 화라는 애는 금을 통해서 다시 수로 내려온다라고 했어요. 그럼 수는 아래로 하강하는 기운과 응축하는 에너지가 있다고 했죠. 목은
위로 솟구치는, 위로 올라가는, 직하는 에너지가 있어요. 그럼 화는 이를 확산해요. 계속 확산만 하면 될까요? 확산만 계속한다면은 물질이 생겨나지 않겠죠. 그래서 이 확산을 어우르는 금이라는 에너지는 수렴을 해요. 이 화를 다 수렴해서 이것을 수렴한 에너지를 다시 수로 보내는 거예요. 어렵죠? 이게 무슨 말이냐? 어려울 거예요. 이것을 자연에 한번 비유해서 얘기해 볼게요. 자, 땅이 있고 이 나무라는 목이라는 에너지, 이 목이라는 에너지를 통해서 이 수는 따라 올라가요. 위로. 화라는 에너지를 통해서 가지도 확산하고 꽃도 피고 확장을 해요. 그럼 여기에서 꽃이 언젠간 지겠죠. 그럼 여기에 꽃이 떨어지고 나면 열매가 맺겠죠. 이게 바로 금이에요. 금은 열매의 물상을 갖고 있어요. 이렇게 이해하는 게 이해가 훨씬 쉽거든요. 그러면 목, 화, 금, 수, 토는 어디에 있느냐? 토는 얘네들을 목은 목답게, 금은 금답게, 그리고 수화를 관리하는 이 토의 에너지는 얘네들이 다 관여를 해서 양념 같은 역할을 하는 거예요. 모든 거에는 그래서 토가 다 이 사행, 수, 목, 화, 금 여기에는 토가 다 들어가 있어요. 여기서 수가 올라간다라고 했잖아요. 그럼 수만 올라갈까요? 수는 자기 길을 찾기가 힘들어요. 물이라는 거 생각해 보세요. 자기 길을 어떻게 찾아요? 어떤 그릇에 담기면 그게 수 모양이고 어떤 길을 따라가게 되면 그 수는 그 길을 따라가게 되죠. 그게 바로 토의 길을 따라가요. 그래서 수와 토가 섞여서 이 목을 따라서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면 토는 여기에만 따라다니냐? 이게 아니고 이 열매를 맺을 때도 토가 또 관여를 해요. 이 목화의 에너지는 양의 에너지예요. 이 양의 에너지는 확산하고 위로 올라가고 양에서 양은 그런 앞으로 나아가는 성질이잖아요. 이 금수는 음의 에너지예요. 이 양의 에너지가 이 음의 에너지로 내려오려면 그 사이에 관여하는 이 토가 반드시 필요해요. 여기에 토가 관여를 해야 화에서 이 목화의 양의 에너지에서 금수의 음의 에너지로 내려올 수가 있어요. 다시 정리를 하면 수는 음축하고 아래로 내려가는 기운이라고 했어요. 이 금행에서 받은 에너지를 더 단단하게 응축하는 기운이에요. 그럼 목은 어떤 기운이냐? 발산하고 위로 솟아오르는 기운이에요. 화는 얘가 올라갔네요. 화는 팽창하고 확산하는 기운이 화예요. 그리고 이 금은 수렴하고 뭉치는 기운이 금이에요. 자, 이 토라는 에너지는 얘네들 사이에서 중개, 전환하는 에너지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자, 목이라는 에너지, 발산, 솟아오르는 기운이죠. 화는 팽창 하는 에너지를 가지고 있고, 토는 이 에너지들을 중개, 전환하는 에너지이고, 금은 수렴하고 뭉치는 기운이에요. 수는 응축하고 아래로 내려가는 하강하는 기운. 이렇게 이 목화 토금수 오행의 에너지를 구분할 수 있어요. 그럼 여기에서 더 나아가서 자, 목이라는 화라는 금이라는 수라는 이 오행으로 계절도 알 수 있어요. 자, 수에서 목이 솟아오르죠. 계절 중에 어떤 것 같아요? 바로 봄이죠. 솟아오르잖아요. 봄이 왜 스프링이겠어요? 영어로 봄이 스프링이잖아요. 솟아오르는 기운이에요. 모든 만물이 솟아올라와요, 이때는. 그리고 화는 딱 보다시피 여름, 금은 가을, 수는 겨울이겠죠. 그럼 토는 어떤 계절? 환절기.
얘네들 봄, 여름, 가을, 겨울 사이사이에 껴서 이 토는 그 계절을 전환하거나 넘겨주거나 하는 그런 역할을 해요. 그래서 목은 봄, 화는 여름, 토는 한절기, 금은 가을, 수는 겨울. 이런 계절의 의미를 가지고 있고, 또 얘네들을 하루로 따져보면 목은 당연히 아침이겠죠. 아침에 우리가 기지개를 켜는 거? 이거 목의 기운이에요. 내가 좀 목의 기운이 부족하다 그러면 아침에 일어나서 창문을 활짝 열고 태양을 맞이하면서 기지개를 켜보세요. 에너지가 달라질 거예요. 화는 점심, 열심히 활동할 때죠. 그리고 하루를 마무리하는 금은 저녁. 그리고 수는 밤이 돼요. 수의 에너지는 휴식, 죽음 이런 게 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밤의 에너지예요. 밤으로 구분을 하고 이것만 있는 게 아니에요. 또 여기에는 우리가 숫자도 할 수 있어요. 자, 어떻게 하냐. 수는 만물의 근원이에요. 우리가 어떤 행성에 생물이 있나 없나 조사할 때 뭐부터 봐요? 물이 있나 없나 보잖아요. 그래서 수는 만물의 근원이라 숫자 1이에요. 수가 1이면 그 다음에 화는 당연히 2겠죠. 수화에 의해서 만물이 소생돼요. 그래서 목은 숫자 3. 그리고 이 목이 자라나서 열매를 맺어요. 숫자 4. 그 다음 토는 마지막 숫자 5. 그래서 여기에 또 5를 더해요. 그럼 1과 6. 16 수라고 하고, 자, 여기 5를 더하면 27이 되죠? 27화라고 해요. 자, 목은 5를 더하면 38 목이 되고요. 사는 5를 더하면 49 금이 돼요. 자, 여기에는 5를 더하면 10이 되겠죠? 이렇게 각각 자기의 숫자도 있어요. 자, 그리고 또 뭐가 있냐. 우리가 만세력을 보면 만세력이 울긋불긋 5가지 색깔로 되어 있어요. 이게 무슨 색이지? 왜 다 똑같나? 수강생 여러분 초보 가리키다 보면 그런 질문 많이 하세요. 이거 누구나 똑같은 색이에요? 오행의 색이에요. 오행의 색. 다 똑같진 않죠. 내 사주가 다르고 다른 사람의 사주가 다른데 어떻게 색깔이 똑같겠어요? 그렇지만 오행은 똑같아요. 제일 먼저 목이라는 이 오행은 초록색이에요. 보기에도 초록색일 것 같죠? 만물이 소생하잖아요. 그럼 화는 무슨 색일 것 같아요? 딱 봐도 적색이죠. 빨간색. 자, 그럼 이 금은 무슨 색이냐면 흰색이에요. 자, 수라는 이 오행은 검정색이에요. 흑색. 그리고 토는 황색. 각각의 이런 색을 차지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 남한산성이나 이런 데 가면 깃발이 있죠. 산성에 가면. 그 깃발에 색깔이 있거든요. 그 색깔은 오행 따라 그 깃발을 꽂아놓은 거예요. 그래서 자, 다시 정리하면 목은 초록색. 녹색이에요. 화는 빨간색. 적색이죠. 토는 노란색으로 되어 있는 황색. 금은 백색이죠. 하얀 백색. 수는 검정색인 흑색. 여러분 혹시 그 진룡이라는 영화를 보신 적이 있나 모르겠는데 거기에 진나라가 나와요. 근데 진나라의 복장이 전부 검정색이에요. 자기네는 목화토금수 이 오행의 순서에서 수의 기운을 받았다고 해서 그 진나라의 그 복장은 전부 다 검정색이에요. 한번 관심 있게 보세요. 바로 수의 기운이거든요. 또 이것만 있는 게 아니죠. 색에서 자, 만세력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여기가 나의 일간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나의 일갈이 무슨 색인가 보세요. 초록색이면 나는 목이구나. 목기운을 갖고 있는 사람이구나. 나는 그런 발산하는 에너지를 가지고 있네. 만약에 빨간색이면 나는 화기운인 사람이구나. 나는 팽창하고 확산하는 기운을 갖고 있겠구나. 자, 노란색이면 나는 토인 기운을 갖고 있구나. 하얀색이면 나는 금기운이네. 그리고 검정색이면 나는 수기운이구나 하고 나의 오행을 내가 가지고 있는 나의 오행을 알 수가 있겠죠. 그리고 이제 우리가 봄, 여름, 가을, 겨울 계절도 봤지만 이 동서남북도 할 수 있어요. 동서남북을 하다 보면 의문점을 가지시게 될 거예요. 목이 바로 동쪽이거든요. 그러면은 다들 생각하실 때 원래 동쪽은 오른쪽 아닌가? 이거는 서양 방이고 동양의 방위는 목 기운이 동쪽이에요. 그래서 왼쪽이 동쪽이에요. 서쪽은 당연히 이쪽 금 기운이 서쪽이겠죠. 화의 오행이 남쪽이고요. 수는 북쪽이에요. 토는 중앙이에요. 그래서 황제가 노란색 옷을 입잖아요. 중국의 황제는 토의 기운을, 자기는 중앙에 있는 토의 기운을 갖고 있는 중앙에 있다. 이 사행의 가운데에 있다. 그런 의미로 노란색 옷을 입죠. 어이가 노란색 옷인데 우리나라 노란색 옷을 입지 못했죠. 황제가 아니잖아요. 중국에서 허락을 받아야 그 조선시대 때는 옷을 입었으니까. 자, 이것만 있는 게 아니고 또 뭐가 있냐? 맛도 있어요. 맛도 이 오행 따라 구분이 돼요. 목은 신맛, 그리고 화는 쓴맛. 왜 이렇게 정했을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토는 단맛. 자, 금은 매운맛. 수는 짠맛. 어떤 거는 조금 이해가 가죠. 아직 과일이 익지 않고 과일이 열리지도 않았고 그 초록풀의 그 신맛. 그리고 화는 다 불타올랐잖아요. 그래서 쓴맛이라 비유할 수 있고 바다 짠맛이죠. 그리고 토는 단맛이래요. 흙이 단지는 모르겠지만 이 토는 단맛도 단맛이지만 조미료 역할을 한다고 보시는 게 더 맞아요. 그리고 금은 매운맛. 매운맛이라고 하는데 왜 매운맛이라고 하는지는 그 여러 책에 나온 내용들이 있는데 어떤 책에 이런 날이 있어요. 이 화를 태우고 나면은 그 연기가 매워서 매운맛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도 있고 그리고 이 금에는 경금과 신금이 있거든요. 이게 매울신이에요. 그래서 매운맛이라고 하기도 한다고 해요. 이거는 확실한 얘기는 아니에요. 서로 다 의견이 달라서 그 맛은 이렇게 정하고요. 자, 여기에는 또 오장육부도 들어가요. 그래서 목은 담, 간, 담 이게 목이에요. 쓸개도 여기에 들어가요. 그리고 목이라는 것 자체가 눈도 목이에요. 그리고 홀몬, 길다란 그런 의미를 생각하시면 이 홀몬도 목의 에너지고 그 다음 화는 심장, 당연히 심장이겠죠. 그리고 소장, 토는 다 섞여요. 그래서 비장, 위, 다 섞이잖아요. 모든 사행을 다 섞거든요. 그래서 비장, 위. 금은 단단하잖아요. 폐, 대장. 음식물이 들어오면 여기에서 수렴을 해야 돼요. 이 대장에서. 그리고 단단한. 이 금은 또 뼈도 의미하거든요. 그래서 폐, 대장. 그 다음에 수는 물이잖아요. 신장, 방광. 이런 의미가 있어요. 너무 복잡하죠? 이것을 한번 정리한 걸 보여드릴게요. 자, 이거는 오행을 정리한 거예요. 목, 화, 토, 금, 수. 오행을 천간에, 천간은 목에 해당하는
천간이 갑목, 을목이 있고요. 이건 천천히 나중에 배워나가면 돼요. 다른 색깔로 할게요. 화는 병화, 정화가 있고요. 토는 무토, 기토란 글자가 있고요. 금에는 경금, 신금. 왜 경이라고 안 읽고 금을 붙이나요? 붙여요. 경금, 신금 이렇게 읽고요. 수는 임수, 개수. 천간만 읽지 않고 지지도 있겠죠? 지지에서 목은 인목, 묘목. 화는 사화, 오화. 토는 진토, 술토, 축토, 미토. 금은 신금, 유금. 수는 해수, 자수. 이건 천천히 앞으로 한 개씩 공부할 거니까 그래도 미리미리 외워두면 좋겠죠. 자, 아까 색을 제가 말했어요. 색은 목은 청색, 녹색, 화는 적색, 토는 황색, 금은 백색, 수는 흑색. 자, 계절도 봄, 여름, 환절기 토는 가을, 겨울. 그리고 목은 방위에서 동, 화는 남, 토는 중앙, 금은 서, 수는 북. 이거 다 배웠죠? 자, 맛은 목은 신맛, 화는 쓴맛, 토는 단맛, 금은 매운맛, 수는 짠맛. 이것도 했죠. 자, 오장육부에서 목은 간, 담, 쓸개, 또 눈도 들어간다고 했어요. 눈도 들어가고 홀문도 들어가요. 화는 심장, 소장, 화에 들어가는 게 또 눈동자예요. 요즘 안구건조증 많잖아요. 이 화기운일 때 이 안구건조증이 더 심해지시는 분도 있어요. 그리고 토는 다 섞이니까 비장, 위장, 금은 폐, 대장, 수는 신장, 방광. 자, 숫자도 했어요. 수는 만물의 근원이라 1, 그 다음 화가 2, 그 다음 생물이 생겨나는 3, 열매를 맺는 4, 가운데서 얘네들을 관할하는 5. 안 배운 거는 이거예요. 성향. 자, 목이라는 그 오행은 어질인이에요. 그래서 이 목이라는 오행은 인간관계, 사람과의 관계를 굉장히 중요시 여겨요. 화라는 오행은 예의 없는 사람을, 특히 병화 일간이신 분들이 예의 없는 사람을 굉장히 싫어해요. 토는 가운데서 믿음을 주지요. 믿을 신이에요. 금, 딱 봐도 그 금은 혁신을 이루거든요. 양의 기운에서 음의 기운으로 내려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혁신을 이룰 때 의로운 기운이 있어야지 내려올 수 있다라는 의미에서 의. 그 다음 수는 목화 토금수를 다 거쳐서 마지막에 이르렀기 때문에 지혜를 나타내요. 행성은 목이니까 목성, 화는 화성, 토성, 금성, 수성 이렇게 나타내겠죠? 인생을 보면 목은 탄생하는 에너지예요. 어린 에너지예요. 그래서 순수해요. 화는 젊음, 청량기 에너지를 갖고 있죠. 토는 성인, 그리고 금은 이제 노년, 마지막 말년이죠. 그 다음에 수는 죽음. 이게 인생의 행로예요. 오늘 복잡하게 많은 걸 공부해서 머리가 엉켜요 하실지 몰라요. 하나하나 다시 정리하면서 마무리해보기로 해요. 자, 음양과 오행이 있어요. 음양은 선인들이 볼 때, 예전에 고대시대 볼 때 만물은 두 가지로 나눠서 설명이 가능하다는 걸 발견해요. 왜? 낮과 밤이 생기고 어둠과 밝음이 있고 이런 걸 보면서 두 가지로 나눌 수 있구나 하는 걸 알았겠죠. 자, 음양은 서로 떨어질 수 없어요. 같이 붙어있다라고 늘 그랬어요. 그리고 서로 섞인다는 게 아니에요. 현재는 서로 떨어질 수 없이 같이 다닌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드러나 보이는 거, 겉으로 보이는 게 음양으로 보이는 거예요. 양이 많으면 양의 기운으로 보이고 음이 많으면 음의 기운으로 보이는 거죠. 그리고 양은 나아가고자 하는 성질을 가지고 있고 음은 억누르는 성질을 가지고 있어요. 자, 그래서 양은 보통 우리가 알고 있는 물상에서 태양, 낮, 남, 덥다, 봄과 여름, 젊은이, 태양이 비치는 곳 이런 게 양이겠죠. 음은 달,
밤, 여자를 또 음이라고 하죠. 그 춥고 가을과 겨울이고 노인이고 그늘진 곳. 이거는 너무 다 아는 상식이죠. 그럼 성정은 어떤가? 자, 양은 적극적이고 활동적이고 밝고 일을 잘 벌리고 그렇지만 실속은 부족하고 과시적이고 폼생폼사하다 스케일이 크다. 대체로 이렇다는 거지 100% 이런 건 아니에요. 사수 따라 조금씩 달라요. 음은 소극적, 내성적, 수동적, 차분하다. 모으고 쌓기를 잘한다. 실리적. 이게 중요해요. 양은 기거든요. 기를 갖고 움직이는 거고 음은 물질을 추구해요. 실리적이에요. 안정성을 추구한다. 자, 오행도 배웠어요, 우리가. 우수만물의 5가지 변화 양상이 오행이에요. 그래서 천간과 지지, 이 천지가 만나서 5가지 기운을 만들어서 모습을 드러낸 게 바로 오행인데, 목, 나무. 나무라고 그래서 목을 나무로 생각하시면 안 돼요. 이거는 우리가 이해하기 쉽게 나무를 목으로 비유한 것 뿐이지, 이 목의 에너지라는 건 발산, 솟아오르는 기운, 이 에너지를 갖고 있는 거예요. 얘가 나무로만 해석되면 안 돼요. 우리가 이해하기 쉽게 한 게 그냥 목인 것 뿐이에요. 이 목이라는 에너지 자체를 이해해야 돼요. 발산하는 에너지다, 위로 오르는 에너지다, 솟아오른다, 이게 목의 에너지라는 거예요. 그럼 화는 팽창, 확산하는 기운이죠. 자, 토라는 건 이 양에서 이 음으로 넘어갈 때 이거를 중계 전환하는 게 토예요. 금은 수렴하고 뭉치는 기운이죠. 수는 응축하고 아래로 내려가는 기운이에요. 서로 에너지가 다른 거예요. 에너지가 다른 이것을 잘 이해하셔야 되는데 점점 공부하시다 보면 알게 되실 거예요. 그리고 목화토금수를 또 따로따로 다시 설명해 드릴 테니까 오늘은 목화토금수가 이런 기운이구나 하고 그냥 그 느낌? 그 정도만 알아놓으시면 되고요. 오행표는 달달달달 외우실 게 아니고 이해하시는 게 훨씬 더 낫겠죠. 그 오행표를 어떻게 달달달달 외우겠어요. 이건 제가 이제 목에 대해서 간단하게 적어 놓은 건데, 이 교재가 초급 교재거든요. 그래서, 근데 아직 이 곡식, 이런 거 배우지 않았어요. 이건 제가 이 오행에 관한 거는 다음 시간에 다시 하나씩 설명하고, 그 다음 오늘 배운 오행표. 오행표는 이해를 하시면 돼요. 이걸 외우실 필요는 없어요. 이게 외우면 더 헷갈리겠죠? 이해를 하시면서 가장 중요한 거 오색, 이런 거는 이해 다 가잖아요. 이해를 하시면서 공부하도록 하세요. 막 억지로 외우시지 말고요. 그럼 오늘은 음양오행에 대해서 얘기했고요. 다음 시간에 목화토금술, 얘네들에 대해서 한 개씩 다시 공부해 보기로 해요. 자, 그럼 다음 시간에 다시 만나고, 공부도 한 번 듣고 알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이 사주 공부라는 게 정말 꾸준히 공부를 해야 어느 시점에 깨달음이 오거든요. 나 이거 한 번에 다 해버릴 거야. 난 이거 1년 만에 끝낼 거야. 이러는 게 사주 공부가 아니에요. 한 사람 한 사람의 우주를 이해하는 건데 어떻게 그렇게 쉽게 알아낼 수가 있겠어요. 천천히 공부하시면서 그리고 복습 많이 하시고 그리고 생각을 많이 해보세요. 목이라는 에너지를 오늘 배웠어? 머릿속에 그려보세요. 목이라는 에너지는 어떻게 움직이고 있을까? 이런 걸 많이 생각해 보시면 공부에 훨씬 도움이 되실 거예요.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다시 만나요.